CBS 뉴스 특보 저희 박재민 한판 승부 팀과 2시까지 함께 하실 텐데요. 조금 전 보신 영상 들으신 목소리는 어제 이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 표명,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장면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금태섭 전 의원과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작성하신 당사자이신 거죠? 예, 제가 썼습니다. 예, 지금 이제 무엇보다 탄핵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 국면을 지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지부터. 예, 일단 탄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를 했고 예. 저희가 그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을 찾아서 탄핵 소추안을 썼습니다. 예. 제가 지금도 그때 이 공소장 갖다 놓고 초안을 작성하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계엄 선포를 하고 오늘 해제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자체가 너무 명백하게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굳이 어떤 자료나 이거를 찾지 않더라도 일단 뭐 진짜 이 계엄의 요건에 해당하느냐, 아하.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닐 뿐더러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 그렇죠. 우리 헌법은 이제 국가 비상사태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주면서 다만 국회가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은 누가 봐도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탄핵안 작성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만으로 충분히 탄핵 소추권이 넘친다. 일단 충분하다. 일단 이번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정말로 명백한 위법이 있다. 명백한 한두 위법.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조금 전 들었던 음성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불법적이다.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박은석 의원님께서.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만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인 요건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을 뿐더러 예. 또 이게 치안 유지나 사회 질서 유지가 현저히 불가능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아니고 예. 그런데다가 지금 국무회의에서 물론 이제 국무회의가 의결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절차적 요건이 있는데 예. 그게 제대로 된 건지도 지금 불분명해요. 알았다, 몰랐다. 뭐 국무회의 논쟁적이네요. 참석자도 뭐 누가 참석했다, 뭐 안 했다. 일부는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 예. 대체로 지금 국무위원들이 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절차적인 요건에 있어서도 다분히 위법성 위헌성이 있어 보이고,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윤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이미 뭐 조국혁신당에서 그 탄핵 소추 초안 같은 걸 공개하기도 했습니다만, 예. 그때까지 거론됐던 탄핵 사유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진짜 탄핵 사유가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예. 어제 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어허. 97년도인가요? 그 내란죄 적용됐을 때 네. 그때 보면 어쨌든 국헌문란 행위가 있느냐, 그다음에 그 국헌문란의 목적성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판례들이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탄핵과 내란은 별개의 문제고 탄핵 그 내란은 또 다른 어떤 형사적 책임의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탄핵 사유도 될 뿐만 아니라 예. 이 내란 범죄 구성 요건도 물론 우리 금 의원님이 법률가시기 때문에 더 잘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예.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있어 보인다. 이거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봐도 네. 예,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일된 모든 과정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국민을 섬기겠다.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소임을 다해달라라는 입장이 속보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 금태섭 의원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사실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어제 저녁 10시 24분 계엄 선포 상황 혹시 보셨습니까? 같이 생방송으로 보셨던 거죠? 어떻게 저도 보셨습니까? 듣고 나서 처음에는 진짜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요. 예. 이게 어떤 긴장 상태가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급박한 상황이 터진 것도 아닌데 예.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됐다 그래서 저희 세대만 해도 정말 아주 어렸을 때 계엄군을 보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예. 그때와는 완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그 법무부에서 한밤중에 회의를 할 때 예. 법무부 감찰관을 하던 그 유혁 감찰관이 예. 이 회의 석상을 박차고 나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자기도 자다가 이제 소집을 받고 나갔는데 예. 이제 장관 주재 회의를 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게 계엄에 관계된 회의냐?
그럼 나는 참석 안 하겠다. 유혁 법무부 감찰관 예. 사직서를 냈죠. 사직서를 냈죠. 예. 그리고 계엄과 관련된 저 지시에는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이 그냥 보기에도 너무나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방금 그 총리께서 소임을 다한다고 하셨지만 예. 이거는 뭐 당연히 바로 내각 총사퇴도 해야 되고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정말 거취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국회 헬기가 착륙하고 총을 든 공수부대 계엄군들이 창을 깨고 들어가고 도로에는 장갑차가 있고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비현실적이어서요. 그러니까 생중계로 그 장면을 계속 보면서도 좀 실감을 하기가 어렵고 예. 이게 이제 45년 전에 마지막 계엄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시대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공화국 헌법을 만든 이후로 그렇게 그 군부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찬탈해서 물리력을 동원한 예. 그런 헌정 질서의 중단은 이제 불가능할 것으로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합의한 게 저는 87년 헌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걸 하루 아침에 저런 식으로 이제 짓밟는 행위가 나타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아니 뭐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국가 비상사태라고 정의할 만한 예. 휴전선 부근에서의 어떤 충돌이 있었다든지 무슨 예. 사변이 있었다든지. 근데 고작 얘기하는 게 뭐 예산을 깎아가지고 범죄 단속이나 이런 거를 못 한다. 근데 4조 1천억 원이잖아요. 예. 670조예요.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이 그거의 0.5%밖에 안 됩니다. 그게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그런데다가 감액당했다. 네, 국무위원들 탄핵 뭐 한다 그러는데 그건 헌법 절차 내에서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국회가 오버한 거면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거부권 행사해왔던 거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저렇게 폭주해가지고 무슨 뭐 종북 국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제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척결하겠다. 그리고 폐약질 척결하겠다. 도대체 그 사용된 용어들부터 저는 비정상적이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생중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보면서 저 사람이 정신 상태가 온전한가라는 의심이 정말 안 들 수가 없었어요. 예, 이제 대통령이 했던 주요 발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괄 척결하고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겠다. 이를 위해서 폐악질을 일삼는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건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느껴지셨습니까? 전혀 안 느껴졌습니다. 예. 사실은 어제 이제 저도 그 생중계 상황을 보면서 국회에 갔던 그 국회에 이제 들어갔던 병력들마저도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거는 사실 절대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예. 사실 특전사 군인들이 마음 먹고 거기서 진짜 했으면은 어떻게 저항하기도 어려웠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는 장면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 이제 그 집에서 가족들하고 그거를 보면서 애들은 오히려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예. 좀 그 생각보다 뭐 엄청나게 심하진 않으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만약에 여기서 그 어떤 좀 돌발 사태가 생기든지 유혈 사태라든가. 유혈 사태 그러니까 군인 한 명이 뭐 이제 뭐 그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 같은 것은 저도 아니고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그런 게 없다고 보고 근데 이런 내용을 사실은 무슨 기념사라든가 반국가 준동사 이분이 기념사에 가끔 말씀을 하셨었는데 계속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느끼기에는 아마 내각에 계신 분들이나 또 좀 공식 라인에서는 아마 공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의심받는 것이 윤 대통령이 정말 공식 라인 말고 다른 분들하고 의논하는 게 아닌가. 어제도 이 계엄이라는 중대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일을 하면서 예. 지금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말았는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했는가? 예. 그리고 비서실장이야 다 사의를 표명한 것도 거기하고 의논을 안 했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고 진짜 체제에 문제가 되는 세력들은 윤 대통령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비공식 라인, 비선 라인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각종 기념사에서 그런 어떤 극단적인 그 정세 인식 반국가 종북 세력. 혹은 뭐 지나친 이념 편향 예. 이런 것들이 언뜻 드러났다. 이런 이제 우려나 지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마다 이제 그럼 야당을 그게 지칭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아니래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이라는 분은 이념적으로 예. 이른바 이제 극우 유튜브의 세계관 음. 여기에 아주 깊이 빠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그 안에서 일종의 이제 가상현실, 대한현실을 창조해낸 게 예. 국가 비상사태고 체제 위협이고 종북 반국가 세력이고 이런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이제 뭐 국회 그런 탄핵소추권 발동이나 또 예산안 삭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니까 예. 일종의 이제 정신적인 급발진 음. 이런 그 분노 조절 장애 이 상태에 이른 게 아닌가. 그게 아니고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 야당이 탄핵소추 처음 했습니까?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수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걸 하고 있는 야당도 알아요. 그런데다가 예산안을 10일로 지금 심의를 밀어놨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예. 그 사이에 여야가 타협에 이를 것이라는 것도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예. 이대로 파국으로 안 갈 거다. 사실은 연말에 다 사실은 하잖아요. 늘상하죠. 늘상 아니, 해왔던 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야당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고 예.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지역구에 쪽지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속내도 있고 솔직히 그럼요. 말하면 그리고 임기 첫 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예. 국회의원들로서도. 음. 근데 이걸 가지고서 비상사태고 체제 위협이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저게 정상적인 사고일 수가 있어요. 예, 사실은 우리 대통령이 정치를 모른다, 정치를 안 한다 이런 비판은 굉장히 해왔었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었을까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 김태섭 의원께서는 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군요. 계엄령 선포는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의 사유를 보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해야 할 정치적 행위가 필요했던 거지 계엄령 선포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맥락을 좀 더 풀어주시면. 방금 박원석 전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이 지금 이 구체적으로 대통령실 측에서 문제 삼는 거는 뭐 탄핵을 많이 한다. 또 예산안을 심의 안 해준다. 이거는 당연히 저 정치적인 어떤 타협과 교섭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엄이라는 것은 아주 그 본질이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계엄. 그러니까 거기 저 헌법에도 나오지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예를 예. 들어서 무슨 엄청난 자연재해가 닥친다든가 예. 그래가지고 절차를 다 지켜가지고는 이걸 대응하기 어렵다거나 총칼이 필요한 상황. 예, 그러니까 무슨 반란이 일어난다거나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계엄인데 예.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혀 그런 사유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어젯밤에 대한변협에서도 성명이 나갔습니다. 예. 이게 완전 잘못된 거다. 요 최근에 변협에서 이런 종류의 메시지가 바로 많이들 안 나갔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르게 판단하기가 힘들 정도로 명백하게 계엄 사유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이 나갔고 예. 뭐 굳이 법률가까지 갈 필요도 없이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게 현재 상황이 무슨 계엄 상황이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제 사실은 이게 저희가 그 뭐 해제됐지만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끼치고는 있는데 예.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CNN이 기괴한 계엄령 선포. 예, 기괴하죠, 진짜. 초현실적이고 이거는 그냥 뭐 이것이 과연 국가 비상사태 계엄 사유가 되냐 마냐 하는 논쟁이 벌어지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이상한 계엄입니다. 예. 자, 이제 계엄령 선포 사실은 내각에 논의도 없었다, 국무회의도 없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고 이 엄중한 사안을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패싱하고 김용인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인데 네. 자, 그럼 이분이 이렇게 찍어 누르면 눌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그 계엄령 선포 직후에 국회로 이제 시민들이 모여들었는데 예. 국회 경내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미 이제 공수부대가 투입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탄을 장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총을 어쨌든 들고 왔죠. 중화기로 무장을 한 상태였어요. 예. 근데 시민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87년 6월 그 헌법 이후에 형성된 우리 사회의 믿음이고 가치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군인은 시민에게 총을 겨눠서는 안 된다. 군인은 시민에게 그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가치이고 인식이에요. 때문에 시민들이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걸 정작 몰랐던 게 이 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나 지금 김용현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작 그걸 모르고 저런 시대착오적인 저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요. 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저는 내란의 이 공범 정도가 아니고 주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본인이 어쨌든 건의했다고 얘기하고 예. 전군 지휘관 회의 소집해가지고 사실 실행한 거고 실행 계획을 어설프지만 사전에 세웠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즉시 저 사람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해야 되고 국회에서도
어쨌든 바로 탄핵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고발한다고 야당에서 뭐 뉴스가 나왔던데 고발해서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계엄 해제가 선포되면 이제 해제 직후에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소집 해제를 말하면서 중과 부적, 수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 수고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났는데요. 예. 첫째는 잘못했으면 정말 끔찍한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다. 진짜 중과부적으로 물러나는 거라면 예. 그러면 수와 힘이 있었다면은 어떤 일을 벌였을 것인가. 진짜 국회에서 무슨 유혈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시민들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게 정말 일촉즉발까지 갔구나.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예. 또 하나는 정말로 무능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친위 쿠데타라고 볼 수 있고 또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정도 일을 벌인 것 치고는 너무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제 방송국은 다 점령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원래 쿠데타를 하게 되면. 예. 근데 정말로 능력 무능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없고 공적인 의식마저 없는 사람이 저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지금이라도 그것이 드러난 것이 다행이다. 정말로 만약에 진짜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난다든지 무슨 전쟁 위기가 온다든지 했을 때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모골이 약간 송연한 느낌입니다. 예, 저희 CBS 구성원들도 이 정상적인 계엄 선포 상황이라면 예. 저희 CBS도 이제 계엄군이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선포 이후에 저도 바로 방송국을 향해 오면서 예. 출입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다짐을 했었고 예. 이제 CBS 모든 간부들과 직원들, 노조원들이 1층 로비에서 집결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 대비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12.12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계엄군이 제일 먼저 한 거. 예. 5.16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방송사 장악한 겁니다. 공영방송. 그건 이제 어쨌든 여론을 자신들이 통제하면서 정보를 통제하면서 예. 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려는 이제 계획에서 나온 거죠. 근데 어제는 보면 방송사들 어느 곳도 출입이 통제된 듯이 없대요. 예. 근데 정작 계엄군이 모 인터넷 방송 그 방송사를 봉쇄를 하려고 했고 예. 그 진행하는 김어준 씨를 뭐 잡으러 갔다. 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금태섭 의원께서 허술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런 사람들이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국가안보의 위협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정말 무슨 마음을 먹고 잘못된 마음을 먹고 어떤 도발을 일으켰을 때 저런 정도의 대응 능력으로 그런 도발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예. 그리고 저런 정도의 정신 상태에 있는 국가 통수권자가 그런 예.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하루라도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게 엄청난 안보의 위협이고 국민 경제의 위협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1월 20일부터 시작이 되면서 어떤 우리 국가안보 상황과 외교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 수준의 고민을 한 정부였다. 이 정도 전략을 가진 정부였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더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원래 지지했거나 말았거나를 떠나서 공무원들이 지시를 전혀 안 따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어제 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벌써 내란죄 공범이냐 뭐 주범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예. 무슨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그냥 통상 업무 정도는 몰라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트럼프 정부도 들어오고 사실은 국제 정세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예. 이렇게 국가를 이끌지 못하는 지금 대통령서부터 이제 내각 지휘부 전체가 그럴 때는 예. 공적인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은 뭐 탄핵 수사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그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뭐 한 총리도 다 알 거고 대통령 주변에서도 제정신 박힌 사람은 다 알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하루 빨리 정리를 해서 좀 새롭게 이 거국 내각 같은 거를 짜서 이 정부를 구성하고 그렇게 움직이게 해줘야죠.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쓸 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헌법적으로 이 정도 위기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계속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반복된다는 것은 이제 좀 이 우리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예. 정치권에서 그에 대한 논의도 돼야 되지만 일단 그 전에 시급하게 좀 이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 대통령이 거취를 결정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박원석 시급한 게 의원. 그 직무정지 같습니다. 직무정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면 예. 여기 가결이 되면 이제 직무가 정지되는데 그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고요. 음. 어쨌든 민주당에서 고발하겠다고 했으니까 고발이 되면 신속하게 그에 대한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제 한 가지 그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인해서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심의를 못한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임명해가지고 그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뭐 법을 개정해서라도 예. 그 절차를 전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제일 우선이고 오늘 제가 유감스러운 건 여당의 대응인데요. 예.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대통령 사과, 그다음에 김용현 뭐 그 파면, 그리고 나서 무슨 뭐 그 국정 수습 쇄신책 이런 얘기예요. 너무 예. 아니란 얘기고요. 예. 국민들은 지금 그 무슨 임기 단축이니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예. 일단 물러나라. 물러나지 않으면 국회가 파면하고 파면해서 안 끝난다. 남은 인생 감옥에서 보내게 해야 된다. 이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의 수준이에요. 예. 근데 집권 여당에서 내놓은 수습책이라는 게 저런 거라면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어제 보면 18명 의원들이 들어와서 여당도 그 비상계엄을 중단시키는데 일부 부분적으로 참여를 했지만 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또 다수의 의원들은 그 시간에 아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기력했거나 예. 아니면 뭔가 저 상황을 좀 지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거나 저는 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고 예. 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예.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분들이 과연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정말로 한시도 지금 근심을 떨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2시에 긴급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여당의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2시에 모여서 긴급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가능할까요? 금태섭 의원님? 저는 뭐 별다른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여당이나 예. 또 대통령실의 공식 참모들이나 내각이나 아무런 역할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진짜 이 공식 조직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가, 대통령이 얼마나 독단적으로 혼자 행동하나 예. 그런 거를 보여준 셈인데 예. 여기서 이분들이 모여서 한다고 해결되진 않고요. 다만 이제 사실은 이게 걱정스러운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됐을 때는 예.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을 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황교안 총리는 어쨌든 최순실 씨 관련 사건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서 직무대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총리나 아니면 국무위원들이 순서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예. 이 계엄 선포에는 전부 관여를 했거나 혹은 거기서 말리지 못한 책임이 있어서 누가 직무대행을 할지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비상사태를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 그걸 할 만큼의 자격이나 능력이 있느냐. 지금 내각이 무슨 수습을 할 수 있겠냐. 국민들이 그 수습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렇죠. 애초에 지금까지 그럼 그동안 뭐 했는데 예. 아까 제가 저 유역 감찰관 얘기도 했지만 예. 사실은 장관 정도 된다면 또 대통령실 참모라면 몸을 던져서라도 이건 막았어야 되지 않나.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은 좀 사죄하고 부끄러워할 일이지 수습책을 어떤 실질적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 과연 이거를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관철시킬 수 있냐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맨날 나오는 얘기가 용산에서 대통령이 경로하셨다 이 얘기만 나왔었는데 예. 상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2시 회의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대가 없다라는 네. 말씀. 자, 이 와중에 황교안 전 총리 관련 뉴스가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적법했다. 우파 결집 효과도 만만치 않다. 뭐 이런 또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참 어떻게 봐야 할지. 진짜 아니 뭐 저분들은 뭐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데 이제 선두에 서 계신 분들이잖아요. 예.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고 더군다나 이제 황교안 전 총리는 총리까지 하셨던 분, 예. 탄핵 당시에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하셨던 분이 예. 저런 얘기를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이를테면 우리 헌법 체제의 이를테면 이 정당성을 부정하는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는 분들이죠. 2시 회의에 우리 금태섭 의원은 기대가 없다고 하시는데 의원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예. 한덕수 총리는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아까 무슨 총리 담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예. 이분이 국무위원회에 들어가서 정말 직을 걸고
그걸 반대하고 아니면은 뭐 직을 던지든가 이런 정도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다 동조한 겁니다. 예. 동조했으면 다 공범인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전국 수습에 무슨 본인의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어느 국민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장관들도 대체로 마찬가지인데 일단 어느 장관이 참여했고 어느 장관이 참여하지 않았는지도 확인이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 다 물러나야 돼요. 자격이 없습니다. 예. 자, 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희망은 국회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국회 상황을 계속 중계를 했었는데 헬기가 착륙됐고 계엄군이 진입했고 유리창이 깨졌고 또 일각에서는 그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화면을 지금 공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CCTV 영상인데요. 국회 이제 운동장에 헬기가 지금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헬기가 착륙을 해서 계엄군이 이제 국회 경내 창을 깨면서 계엄군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장면이 CCTV 영상이 잡힌 모습입니다. 다소 좀 충격적인데 이제 공수부대로 보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 국회 경내에 진입해서 이제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기자들과 대치하는 장면, 그리고 소화기가 분사가 됐고 이제 국회 내부가 굉장히 뿌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려는 그런 상황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 진입했던 계엄군의 모습을 CCTV 영상을 통해 공개한 장면입니다. 금태섭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장면들이 지금? 다소 충격적인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해도 예, 저건 뭐 거의 뭐 초현실적인 장면인데 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의안이 국회에서 이제 결의가 됐을 때 사실은 국회를 시민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예. 그때 국회 사무처에서 무슨 계획이 있었냐 하면은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 이제 시민들이 밀고 들어오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문을 다 잠그고 이런 걸 했거든요. 예.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인데 이런 장면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예. 국회라는 것은 정말 국민들의 대표가 모여서 이런 계엄 선포 같은 것까지도 견제해야 되는 곳인데 이거를 군홧발에 짓밟히게 둔 것은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길게 남을 정말 오점이거든요. 예. 이거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누가 어떻게 지시했고 어떻게 관여했는지 나중에 샅샅이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사태가 다시 안 경내 생기죠. 진입했던 공수부대원의 모습을 보면 야간 작전을 할 수 있도록 그 안경을 예. 구비했고 총을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운동장에 착륙했던 헬기를 보면 아파치 헬기 같아요. 그 공공용 헬기고 그 탱크 잡는 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장을 한 상태에서 지금 국회에 들어왔다는 얘기고 사실상 국민의힘으로 뽑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그 무장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면 사실상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겨눈 거 아닙니까? 예, 어제 발포는 없었지만 실제로 사진들을 보면 예. 그때 그 민주당 대변인인가요? 그걸 막고 있으니 총구를 겨누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하.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총을 들고 있는 것도 예, 아니고 지금 장면을 예, 보십시오. 지금 총구를 사람한테 겨누지 않습니까? 겨눴죠. 예. 지금 겨눴고,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일종의 반란입니다. 예, 그러니까 군인이 시민한테 네, 저 무장하지 장면이요. 지금 예. 나오고 있죠. 예. 지금 계엄군이 총구를 겨눴고 지금 민주당 부대변인이죠. 안규령 대변인인 것 같아요. 예, 안규령 대변인 향해 총을 겨눴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고. 네, 무장하지 예. 않은 시민한테 저렇게 총구를 겨눴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반란 행위고 음. 저 반란 행위에 이르기까지 어떤 의사결정과 어떤 지휘 명령이 있었는지 앞서 이제 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밝혀야 되고요. 예,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이제 크게 히트를 쳐가지고 그 당시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 비상계엄이나 이런 게 뭐라는 거를 그 영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상황이 너무 달라요. 그걸 이제 용납할 수 있는 시대 상황이 아니고 그게 이제 우리 헌정 체제의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저거를 대통령 한 사람이 근거도 없이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좀 범죄 행위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신속히 대응하고 또 시민들이 굉장히 용기 있게 나서서 저 상황을 막아서 그렇지 만약에 국회가 먼저 계엄군에 의해서 점령이 돼서 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고 그 상황이 지속됐다. 그랬으면 아마 오늘 우리가 이 방송도 못했을 거라고 그렇죠. 보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남는 거는 거리에서 유혈 사태밖에 안 남는 건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 천만 다행인데 지난 일이라 해서 그 지난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뭐 충정은 이해하는데 방법이 잘못됐고 뭐 바로잡으라 이런 말씀을 SNS에 썼다 그러던데 저는 그분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충정이 있습니까 저기에 반역행위란 건데. 예. 이게 참 헬기가 착륙하는 장면과 그 장면이 정말 비현실적이고 상황을 곱씹을수록 이게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또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조도 가동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일단 국회를 당연히 마비시키려고 한 행동인데요. 저도 사실은 원래 오늘 아침에 지방 출장이 예정돼 있었는데 같이 가기로 한 분들이 당연히 어젯밤에 전화해서 오늘 출장은 취소하자. 그리고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다행히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이 해제 결의를 하고 계엄선포가 해제됐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지금까지 이래서 우리가 오늘 방송도 못한 이런 상황이면 저부터도 국회 앞으로 다 갔을 겁니다. 아니면 용산으로 가든지.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게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태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논의를 할 수가 있으며 국회의장을 체포한다거나 무슨 정당 대표들을 지지하고 안 하고 무슨 견해가 다르고 안 견해를 떠나서 아주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생각하고 믿었던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일인데 정말로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 이거는 만약에 계획대로 됐더라도 정말 강력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다시는 또 생각조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그런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지금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있었다면은 어느 장관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안 갔다, 이거를 밝히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다 묻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빨리 돌아가려면은 하여튼 이 대통령서부터 거취를 결정하고 이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을 해서 예. 우리 사회 기본 질서를 찾아야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국회 경내에 진입했던 계엄군의 상황과 이게 실제적인 위협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가해졌다는 상황이 이제 확인되면서 조금 더 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데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국회가 오늘 이제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하고 이제 빠르면 6일에 표결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국회 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얼마나 동조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오늘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굉장히 격론이 오갔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당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당의 반응을 하려면 앞으로 있을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여론조사에 나오는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추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금요일에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그러니까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 이후에 또 그것이 반영한 여론조사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박원석 의원님도 어떤 그러니까 방향을 저는 갈지. 그 국민의힘이 태도를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나온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면 뭐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라는 건 인정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어쨌든 그걸 갖다 나서서 철회시켜주니까 대통령이 그걸 따라야 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뭐 국무위원들 뭐 문제 있는 사람들 파면하고 쇄신 조치 취해야 된다. 그런 걸로 이제 해소가 안 돼요, 이게 이미. 그러니까 우리 헌정 질서를 수호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될 대통령이 그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기도했던 그런 사태 앞에서 그걸 두둔하거나 축소하거나 뭘 은폐하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은 이제 위헌 정당이 전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예. 선을 그어야 된다, 확실히. 이 상황에서도 뭐 탄핵까지는 아니고 뭐 탄핵을 시키면은 야당 좋은 일 시켜주는 거야. 이거는 누구 좋은 일 시켜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가 다 이제 이 제도권 정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헌정 질서의 중요한 일부예요, 정당도.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그런 여당이 아직도 무슨 용산을 의식하면서 내지는 선거의 유불리 같은 걸 의식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을 뭐 두둔하거나 보호하거나 혹은 이제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고려하는 그런 식의 판단을 한다면 전부 자격이 없고, 그 책임은 아마 지난번 박근혜 탄핵 이후에 졌던 책임보다 더 크게 지게 될 거라고
저는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탄핵 소추안을 우리 금태섭 의원님이 직접 작성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오늘 국회 표결을 진행함에 앞서서 야당들이 이제 탄핵 소추안을 더 보완을 해서 한번 제출해서 표결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포인트를 짚어야 될지 의원님 좀 말씀 주실까요? 야당들이 그동안 탄핵 그 소추안을 작성해서 뭐 제출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예. 그 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적어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공감하는 의원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 잘못을 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고 사실은 그런 지금까지 있는 내용을 다 빼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있는 내용만 그냥 그대로 담아도 충분하다. 이거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비껴갈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탄핵 결의가 이루어지면은 할 텐데 그래도 공인으로서의 그것이 최소한의 의무고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여기서 그 말씀하신 대로 축소하거나 이거를 방어하려고 들면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네. 2016년 때도 사실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누가 자기 당에 속하고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었겠습니까? 예. 근데 안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234표라는 많은 표로 그것이 통과된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책임을 다하려면 그리고 역사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해서 좀 이 국회가 결의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하고 어제 환율도 이제 확 그래 이게 환율 문제 뭐 경제 문제부터 외교 문제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국회가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 주려면 이번에는 여야가 좀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걸 우리가 바로 잡겠다. 서로 여기서 이 무슨 불리하냐 유리하냐 따지지 않겠다. 우원식 의장도 아마 그런 각오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국민의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 이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고 통과가 된다 해도 이제 헌재 판단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관건이고 지금 헌재 재판관 6명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변수나 혹은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판단? 이건 박원석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이 7명이 돼야 새로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예, 기존에 이제 심의하던 안건은 6명만 돼도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예. 새로운 안건을 심의하려면 7명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6명이고 국회에서 이제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예.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시간을 끌면 이게 이제 탄핵안이 올라가도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직무대행이 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직무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든가 아니면 국회가 법을 바꿔야죠. 헌법재판소법을 일시적으로 개정해서라도 그 탄핵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그 탄핵 소추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고발도 추진하고 하야도 촉구하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보세요. 광화문에 지난주 주말에 열렸던 집회까지는 예. 그 시민들의 참여가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는 탄핵이라는 이 말하자면 헌법상의 파면권을 행사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이라든지 공감대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네. 어제 그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탄핵의 문을 윤석열이 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저녁부터 저는 인산인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의 어쨌든 그 여론에 의해서 국민주권의 행사에 의해서 파면되는 그런 상황을 좀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보고 이 상황 앞에서 머뭇거린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도 똑같은 이제 공범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예. 이거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정당에 소속돼 있는 공직자들, 헌법기관들, 개개인들, 혹은 뭐 지방자치단체장들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지금부터 국민들이 유심히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불행한 일이지만 2016년에 저희가 또 탄핵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의 경험들이 다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걸 이 탄핵 재판을 점점 끌어서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들이 이제 퇴임하게 되면 이게 정족수를 못 채워서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 실제로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관이 9분인데 3분이 공석이고 3명이 지금 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는 한 분은 여당, 한 분은 야당, 그리고 이제 그 한 분은 여야 합의로 하게 돼 있었는데 예. 예전엔 그래서 제3당에서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하냐 민주당에서 하냐 좀 다투다가 최근에 어쨌든 그게 합의가 돼서 다 추천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임명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때는 국회도 비상적인 상황 방법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7명 이상이 돼야만 헌법 탄핵 재판을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에 있거든요. 그때는 그거를 고쳐서라도 6분이 할 수 있게 하거나 그게 왜냐하면 재판을 또 방해하는 행위는 그에 그러니까 그건 판을 엎으려는 거니까 그에 맞는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이 뭐 직무대행이 임명을 하든 어쨌든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그동안 이제 뭐 SNS를 보면은 뭐 윤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뭐 반대하는 분들 많았는데 어제 밤서부터는 일제히 그동안 이제 그 윤 대통령 지지하시고 민주당 싫어하셨던 분들도 이거는 정말 안 된다. 이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어쨌든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조금씩만 정말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자기 책임을 다한다면 이 사태를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외신에서도 우리 계엄령 선포 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아까 이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 다시 계엄을 선포하신 상황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냐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예. 이게 다시 또 계엄 선포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제 그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예.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게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긴 했지만 지금 이 어젯밤에 계엄 선포에 이르는 그 비정상적 과정을 보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무슨 어떤 또 기괴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완전히 전 내려놓을 수가 없다고 보고 예.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뭐 정부가 컨트롤이 안 될 거예요. 군도 이렇게 되면은 저는 컨트롤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여전히 저는 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통치권자가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그 판단 하에 있는 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 빨리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왜 내일까지 미루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예. 내일 보고하고 그 즉시 표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그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이거를 좀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국면의 한 시간은 거의 대한민국의 운명에 10년, 100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판단의 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그 박 의원님 의견이랑 공감하는데 예.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계엄을 다시 하겠냐. 일단은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방금 보여주신 것 같은 그런 화면을 계속 보여주면 예. 거기에 진입하는 군인들도 알거든요. 예. 이게 나중에 정말로 나한테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시가 안 먹힐 가능성이 크고 예. 또 이제는 국무위원들도 아예 진짜 이대로 가다가 내란죄 공범이 되겠다는 생각들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할 다시 계엄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 다만 그저께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터무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분이 지금 국정 최고 책임자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예. 이 마음을 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순간 잘못되면 정말 우리가 힘겹게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진짜 어떤 예기치 못한 유혈 사태가 생긴다든가 비상 사태가 생기면은 그 후유증이라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도 빨리 신속하게 이 위험 요소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교전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휴전선 인근에 국지전이 발생하면 이 국지전을 빌미로 2차 계엄령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야당 특히 또 이재명 대표 역시 국지전 상황을 염두에 두는 그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설마 이렇게까지 갈 것이냐? 아니 얼마 전까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기후가 지나치다 내지는 이제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만 예. 어제 이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미국 쪽 반응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을.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안보하고 직결된 문제고 휴전선 부근에서 이로 인해서 어떤 그 사태가 일어난다면 미국으로서도 그게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는 문제. 그 미국도 지금 정권 교체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까 보니까는 미국 대사가 국회의장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태의 평화적이고 이런 해결을 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존중한다. 저는 미국 대사가 국회의장하고 소통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사태 수습의 책임을 국회가 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미국 쪽에서 하는 것 같고 예. 지금 외신의 반응들은 대체로 정치적으로는 끝났다는 반응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신들이 다 그렇게 볼 정도면 지금 뭐 더 이상 여기서 무리를 만약 한다 윤석열이 그러면은 그거는 국제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버리면 안 되죠 이제는. 예.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예.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저도 혼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최상병 특검도 안 받고 그 이 뭐 저 김건희 특검을 이렇게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어떻게 전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러다 보면은 진짜 터무니없는 일을 벌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정권 안에 있을 수가 있고 그게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가끔 얘기 나온 게 뭐 국지전 얘기 또 계엄 얘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예. 그때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저 어제 계엄 선포를 하면서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동맹인 미국의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두 번 더군다나 교전 상황을 일으켜서 하는 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현장 지휘관들이 따를지 그래서 현재로서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예. 그건 정말로 불행한 사태이기 때문에 막아야죠. 예.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가 계엄령 해제에 결의를 한 이후에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으로 미치광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었었는데 지금 과연 이제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지금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용산에 있는 것인가? 관저에 있는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런 결단마저도 필요한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일까요, 대통령은? 뭐 그 속마음이야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다만 이제 희망을 하는 거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탄핵 소추안을 쓰면서도 그래도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최소한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기 거취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후유증이 덜 남는 길이다. 그 이제 저는 조금이라도 좀 공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말 뭐 시스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도 그동안 했던 언행이나 이렇게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정말로 공적인 의식이 약하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어제 본인이 판단해서 이 벌인 일이 낳은 결과를 좀 보면 지금쯤은 심각하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큰 피해를 덜 피해를 끼치고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뭐 죄를 덜 짓는 거는 스스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예.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 사태를 뭐 본인이 책임 있게 해결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지금 국민들은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예. 그냥 물러나라라고 하는 여론인 거고 물러나지 않으면 국회가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예. 물론 스스로 물러난다고 해서 본인이 벌였던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거대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예. 다만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계속 있는 한 지금 이 갈등이 끝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저걸 파면할 수 있는 그런 절차에 신속하게 좀 돌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 아직 그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한번 탄핵을 겪었던 정당이에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국민의힘이나 이른바 그 진영에 큰 어쨌든 이를테면 트라우마가 됐는지를 스스로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근데 박근혜 탄핵 당시보다 더 심각해요. 박근혜 탄핵 시에는 최소한 이런 식의 쿠데타를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계엄령 문건이 문건은 발견되긴 했지만 발견됐죠. 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난리가 났었죠. 그걸 가지고 실행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음모 수준이 아니고 비상계획을 그냥 세웠던 수준이 아니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이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거기 때문에 예. 그때보다도 더 상황이 나쁘다. 그 점을 저는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헌법 84조를 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외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제 오늘 계엄령 사태는 그 예외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초유의 현직 대통령 이제 소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금태섭 의원님께서 좀 판단해 주시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이제 내란죄 문제가 당연히 문제가 되고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심지어 뭐 기소돼도 재판에 응하지 않거나 그러면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서 체포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용산에는 경호 인력이 있거든요. 그 수사관들이 가서 데려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진짜 불행한 사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아니면 뭐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는 거고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거라서 저는 그 사태가 생기기 전에 이거를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된다. 대통령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든지 예.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뭐 수사받으러 다니고 재판받으러 다니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예전에는 심지어는 아주 그냥 그 낮은 지위에 있는 일개 평검사나 뭐 이런 사람들도 기소가 되면 사표 내고 갔습니다. 예. 이게 수사받으러 다니면서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대통령이 그런 내란죄로 수사받으면서 현직에 있는 일은 없어야죠. 예, 박원석 그러니까 의원님. 뭐 이제 헌법 해석상 내란 외환죄에 해당하면 불소추 특권이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예. 이론적으로는 뭐 수사하고 또 기소되고 심지어는 뭐 체포도 될 수 있지만 현직에 있는 한 그게 간단치는 않잖아요. 예. 또 다른 이제 충돌을 야기할 거고 그래서 이제 직무정지가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다릅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에 대한 수사도 조금은 다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가장 우선시돼야 될 건 국회에서 빨리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다. 그리고 예. 나서 이게 이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처벌이 따르는 형법상의 구성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니까 좀 더 정밀한 그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97년도 12.12 사태 주범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당시의 판례로 보면 충분히 적용될 것 같다. 법률가가 아니어도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핵심이 어제 총 들고 국회 들어간 겁니다. 그게 헌정질서의 중단을 꾀한 거고 국헌문란을 실행한 거거든요.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과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DJ로 변신을 해서 국민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 말을 국민들에게 했었던 대통령이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놀라운 계엄령 선포를 했습니다. 어제도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했었는데 대통령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들을 배반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여러 행위를 했습니다. 이제 그 판단을 국민들이 하고 국회가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발언을 해주실까요? 오늘 금태섭 의원님부터 해주시죠. 예,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헌법적인 비상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 금태섭, 네, 박원석 의원님. 저도 사실은 많이 불안했고 예, 또 국민들도 많이 불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행히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서 안정을 찾았지만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87년 헌법으로 수립된 현재의 이 헌정 체제가 허약하지 않다라는 예. 걸 또 한 번 우리 국민들이 어제 좀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사태를 함께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여야 이념 이런 걸 떠나서 예. 헌법 수호의 책무라는 것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국민의 의원총회를 다시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라는 그런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 대통령의 뭐 탈당 뭐 이 정도 수준 논의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관련 속보가 나와 있는데 국회 외곽 경비를 총괄해 왔던 국회 경비대장에 대해서 국회 출입 금지를 지시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CBS 뉴스 특보로 12시부터 지금 2시까지 저희 박정희 한판승부 팀이 함께 진행해 드렸고요. 도움 말씀에 2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탄핵 소추안을 직접 작성했던 우리 금태섭 전 의원님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